체코 국민 중에서 75%가 프랑스가 이 원전을 짓는 걸 지지한다. 네. 이거는 진짠가요, 근데? 예, 그 입찰 막바지에 막바지인 지난 7월 초에 EDF가 체코의 유력 일간지들에 낸 광고인데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75%의 체코인들이 EDF와 KHNP 중에서 EDF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설문 대상이나 설문 항목 그런 것들도 좀 분명하지가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느끼고 있는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랑 차이가 커서 사실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EDF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불과 뭐 2, 3주 정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뭔가 판세를 좀 자기네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나. 한수원을 매우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몸부림이었구나. 네, 저희도 사실은 속으로는 공정공사비가 원전 사업을 하면서 공정공사비가 2배 이상씩 늘어나는 사업자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공정공사비를 준수하는 기업하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고 네거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 키 메시지를 전달하자,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뭐 그 프랑스의 그런 선전에는 저희가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수주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보단 포지티브 전략에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비즈니스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필오버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만 네, 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K자 붙여가지고 뭐 K-팝, 뭐 K-푸드, K-뷰티, 뭐 K자 붙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관련된 여러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도 많이 높였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게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그런 좀 느낌이 오셨나요? 이런 우리 K컬처가 이번 국책사업 수주에 나름 어떤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뭐 당연히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수원이 입찰서를 내고 수주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한수원이라는 이름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위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것이고요. 한수원을 모르는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곧 한수원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2016년만 해도 정말 한수원이 정말 생소한 기업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소위 말하는 K-팝 또 뭐 K-푸드 또 K-코스메틱 또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K-클래식이라든지 뭐 그런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체코에 스며들고 또 체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체코에서 한국을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 입찰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을 한수원을 선택한 거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K 무엇이라는 게 굉장히 큰 배경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주 프랑스와의 이제 경쟁 그거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프랑스가 제시한 그 건설 단가보다 우리가 좀 낮았다. 그래서 이게 덤핑 수주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이제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잠깐 흘러나왔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덤핑 수주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주한 체코 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체코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덤핑이나 특혜 가격과 같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랬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입찰서의 내용을 뭐 면밀히 평가해서 한수원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경쟁사의 입찰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원전 건설을 했습니다. 그 원전 건설에서 을 통해서 습득한 또 사업 관리 노하우 경험들이 그런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원전 건설은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서 건설을 하는 게 비용을 세이브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뭐 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 사업 관리 역량을 통해서 적기에 건설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원전을 건설해온 그 경험이 축적이 됐고요. 그 축적된 게 어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국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비용 경쟁력으로 나타난 거지.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낮춰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기 납품 또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공사비 늘어날 거니까 그거를 제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습니다. 그 이번에 한수원이 체코에 이제 수출하게 되는 제시한 원전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APR 1000 맞죠? 이게 뭔가요? APR 1000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APR 하고요. 1000. 체코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강물이나 호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해서 냉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냉각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코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하지 못하고 내륙 운송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운송을 할 수 있는 기자재의 중량이나 사이즈에 제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제약 때문에 체코는 저희가 주력으로 건설하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은 너무 크고 12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입찰 요건에 반영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16년에 입찰과 관련된 활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그런 요건들이 명확히 있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분석해서 1000메가와트급 원전을 수출용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APR 1000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신 설계를 반영한 1000메가와트급 원전인 APR 1000을 개발을 했고 또 필요한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APR 1000은 지난 50여 년간 저희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경험과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리고 서유럽 규제자 협회 웬라 등의 규제 요건을 반영을 해서 그런 안전 요건을 반영해서 개발한 노형이고요. 뭐 대형 항공기 충돌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를 시킬 수 있고 또 요즘에 중요시되는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강화한 그런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최신이네요. 최신이고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한테도 사실 되게 그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고객이잖아요, 사실. 잠재 고객의 필요한 부분을 미리 다 알고 직접 고객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고 거기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맞췄을 때 이미 개발이 들어갔고 그게 그 모델이 이거다. 이거지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에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완전히 신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내놨는데 뭔가 작동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써왔던 거를 또 쓰면 이거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체코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APR 1000 같은 경우에 처음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리스크나 인허가성을 저희가 인허가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럽 사업자 협회 EUR 오르거니제이션이라는 데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EUR 유럽 사업자 협회 인증은 유럽 내에서 이 해당 노형을 건설하는데
인허가성이나 건설성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약 5천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의 설계를 다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을 다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EUR 협회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내에서 건설하는데 그러네요. 인허가성이나 또 인허가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일도 참 성공적으로 잘해온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 주력 노형인 APR 1400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쨌든 아무 건설 경험이 없이 처음으로 짓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세울 125기입니다. 세울 125기 같은 경우에 건설을 마치고 첫 주기를 무고장 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새로 하는 일에 뭐 UA 사업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해외 사업이었고 중동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건설하는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한국 원전 산업계가 그런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의 원전 이 노하우 이런 거는 정말 엄청난 국가 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쟁력도 아주 많고요. 그 최근에요. 이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이 이후에 수주 이제 발표 우선이 협상 대상자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직은 그렇죠. 네. 그 선정 이후에 토마시 포야르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분 체코 총리 특사가 한국을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 우리 이제 원전 사업 한번 잘해 봅시다. 이 얘기뿐만 아니고 다른 뭐 문화라든가 다른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도 희망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던데. 예. 네, 저도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그 총리 특사께서 한국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산업, 투자, 방위 산업 등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그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이제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결혼이 이제 남녀 간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또 집안 간에도 그렇죠. 서로 또 교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뿐만 그러네. 아니라 원전을 마중물로 해서 다른 원전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한국과 체코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비유 같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우리 장 실장님이 우리가 이제 제때 적게 납품도 하고 그렇죠? 예, 오랜 이제 축적된 사업 경험이 이제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사실 국내 언론에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국제 에너지 기구 있잖아요, IEA 여기 이제 사무총장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on time, on budget 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쉽게 말씀드려서 on time 정해진 시간 안에 on budget 정해진 예산 사업비 안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on time, on budg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집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비용 안에 하기가 쉽지 않고 하다 보면은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나 공기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희 경쟁사인 다른 회사들이 그런 면에서 그 온타임 온버짓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바라카에서 UA 원전 사업을 비교적 온타임 온버짓으로 수행을 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 최근 들어 가장 모범적인 신규 원전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한국과 한수원의 원전 사업 능력을 굉장히 호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대형 국책 사업 있잖아요. 조 단위가 넘는 대형 국책 사업, 해외 국책 사업 수주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상 외교가 또 빠질 수 없는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예전에 이제 뭐 영업사원 1호 뭐 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뛰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나름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프랑스도 정상외교를 동원해가지고 세게 이 두 나라 정상들이 이 원전 수주를 놓고 세게 붙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기 뭐 불과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서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력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요. 그 같은 날 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벨 대통령 체코 파벨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선정이 됨으로써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정상회교에서 우리나라가 한판 승 네, 일단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저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에서도 이 체코 원전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체코 원전을 자기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또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원전 사업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상 외교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부터 특사를 파견하고 또 정상의 친서를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체코 원전 사업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미 챙기고 생각이 계셨네요. 듭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우리 실장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애국심도 나오고 이게 뭐 국뽕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최종 사인,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 딱 시기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까지 내년 3월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최종 계약 그 서명할 때까지의 어떤 이제 계획이라든가 각오라든가 포부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네, 많은 국민들이 기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계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또 그 중에서도 저희랑 같이 매일매일 같이 일하는 원전산업정책국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 3월에 계약 체결하는 그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참으로 아주 국가적인 경사였죠. 그 체코 원전 수주 그 소식과 함께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계신 우리 실장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아주 흥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